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는 마음이음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올해 73세 김명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는 5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며 떨리는 손으로 사연을 써주셨어요. 과연 75세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50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김명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발견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김명자 할머니는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오셨습니다. 20대 초반에 지금의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와 결혼해서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하세요. 남편은 부산의 한 중견기업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고, 할머니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살아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부부였죠. 할머니께서는 사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집에서는 항상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친구들도 많지 않았고, 회식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여름부터였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병원을 자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편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 다녀와서는 꼭 샤워를 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깔끔한 성격이니까 그러려니 했죠. 더욱 의심스러웠던 건 남편의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평소에는 핸드폰을 거의 만지지 않던 남편이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하고 문자가 오면 얼굴에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다가가면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 넣더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의심을 하면서도 50년간 믿어온 남편이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3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병원에 간다고 나갔는데 그날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남편이 다닌다는 그 병원 말이에요. 혹시 남편을 만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둘러봤는데 남편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접수처에 가서 남편 이름으로 진료 예약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날 남편의 진료 예약은 없었다고 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지난 6개월 동안 남편이 그 병원에 온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할머니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다고 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하세요.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약만 좀 처방받았어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 순간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고 하세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남편이 평소처럼 병원에 간다고 하며 나갔을 때 할머니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남편은 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향했고 할머니도 몇 정거장 뒤에서 같은 버스에 탔다고 해요. 남편이 내린 곳은 병원이 아니라 시내의 한 주택가였어요.
할머니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고 해요. 남편은 골목길을 돌고 돌아서 한 주택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집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분이 나오더니 우리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할머니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다고 해요. 50년 동안 믿어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나이가 할머니와 비슷해 보였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 같더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그 집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남편이 언제 나올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남편을 보고 김 선생님 오셨네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동네의 오랜 주민인 것처럼요. 할머니는 정말 어리둥절했다고 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혹시 김 선생님 아는 사람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네,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김 선생님, 즉 할머니의 남편이 그 동네에서 거의 20년 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여자분과는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이라니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20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게요. 할머니는 그날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요. 오후 4시쯤 남편이 그 집에서 나왔고 여자분이 대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줬어요. 마치 남편을 직장에 보내는 아내처럼요. 할머니는 남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고 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말했을 때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세요. 그날 밤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5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 남편이 성실하고 집안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섣불리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 다시 남편을 따라가 봤어요.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시장을 보러 나온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장보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같더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남편이 그 여자분을 여보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만 여보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요. 할머니는 그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병원에 안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분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고 해요.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병원에 갔어. 하지만 할머니가 직접 목격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하자 남편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정말 힘없이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기다렸죠.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사실 그 여자분과는 50년 전부터 알고 지냈어.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다고 해요. 50년 전이라면 할머니와 결혼하기 전부터라는 뜻이었거든요. 남편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그 여자분은 남편의 첫사랑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결혼할 수 없었고 남편은 할머니와 결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그 첫사랑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끔 편지만 주고받았대요. 그런데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고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여자분도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20년 전부터는 아예 그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화를 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체념해야 할지 말이에요. 50년 동안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저와 함께 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그동안 제가 느꼈던 사랑이나 행복이 모두 착각이었나 싶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남편의 다음 말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당신과 함께 한 50년도 소중했어.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어떻게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첫사랑과는 정신적인 사랑이고 할머니와는 가족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런 구분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50년 결혼 생활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해요.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하지만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첫사랑이 할머니네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동안 얼굴만 봤지 직접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의 이름은 박순희 씨였어요. 할머니와 동갑이었고 역시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사실 저도 당신만큼 힘들었어요. 박순희 씨도 자신의 남편과 50년을 살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김명자 할머니의 남편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늘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도 알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냥 체념하고 지냈어요. 아마 당신 남편처럼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었나 봐요. 박순희 씨의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후에 김명자 할머니의 남편과 더욱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박순희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왠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저처럼 50년을 참고 살아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때 박순희 씨가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면 어떨까요? 남은 시간은 각자 편하게 살아요. 할머니는 그 제안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정말로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박순희 씨의 다음 말이 할머니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사실 저는 당신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양보할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고 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포기하라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아니면 박순희 씨와 살지 말이에요. 남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나는 두 사람 다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박순희와 헤어질게.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남편이 자신을 선택해준다면 기뻐해야 할 텐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고민한 할머니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었어요. 할머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박순희 씨와 함께 사는 걸 인정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남편은 정말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고 해요. 할머니의 조건은 이것이었어요. 일주일에 사흘은 저와 함께 지내고 나머지는 박순희 씨와 지내세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편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박순희 씨도 50년을 기다려온 사람인데 그분도 불쌍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모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박순희 씨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응이 됐어요. 남편이 없는 날에는 오히려 자유롭다는 생각도 들고요. 더욱 놀라운 건 할머니와 박순희 씨가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함께 시장도 보러 가고 수다도 떤다고 해요. 박순희 씨와 이야기해 보니까 저희가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고생한 것도 그렇고 인생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고요.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화롭다고 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자식들이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엄마가 혼자 외로워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후로는 오히려 가족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제는 저에게 더 잘해요.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순희 씨도 저를 배려해서 남편이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연락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이런 생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만족한다고 하세요. 젊었을 때였다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도 많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서로 상처 주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께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분류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화내고 미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5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물론 배신감과 상처는 있지만 그래도 함께 만들어 온 추억들까지 모두 거짓은 아니거든요. 현재 김명자 할머니는 일주일 중 사흘은 남편과 함께, 나머지는 혼자 지내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해요. 박순희 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끔은 셋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런 삶을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생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행복을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분들께 이런 방법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50년간의 불륜을 발견한 할머니가 선택한 길이 이런 것일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 나름대로는 모든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즉시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모든 걸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명자 할머니처럼 제3의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박순희 씨와 친구가 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평생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관계인데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한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남편도 이제는 두 사람에게 모두 솔직하게 대한다고 하니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 더 건강한 관계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인생에는 때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조건 분노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할머니처럼 지혜롭게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런 선택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머니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좋았을 것 같은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할머니께서 용기 내어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할머니와 할머니 가족 모두가 앞으로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죠. 인생의 복잡함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에 관심 있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마음이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